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체포영장에 응하고 현재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체포영장은 48시간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뉴스를 전달드리는 온유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빠르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2차 변론에서는 출석이 유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의 변론은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정치적 법적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는 다양한 논점이 담겨 있으며 그중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선포 당시의 포고령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국회와 관련된 문제들이 답변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포고령 1호는 계엄선포 직후 발표된 내용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해당 문구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에 문구를 단순히 가져온 것이며 윤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이를 실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사건에 대해서도 군중에 의한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번 답변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강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가 단순히 12345로 설정되어 있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중국 정부의 국가표준 전화번호와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부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관위 전자시스템 제조사가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였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선거의 배후에 쌍방울 그룹과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인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검증된 사실은 아니며 향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은 내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 구체적인 논리를 펼칠 계획입니다. 1차 변론이 단 4분 만에 종료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간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 포고령의 위법성, 계엄 선포의 배경 등 다양한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단이 적극적으로 논리를 전개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탄핵 심판과 관련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 재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2차 변론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